민주당과 공화당의 사실상의 대선 후보들이 TV 광고에서 극명한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뉴저지 저지3의 윤여태 시의원이 이해할 수 없는 문제로 윤리위원회에 회부돼 견책 처분이 내려지면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무부는 북한을 인신매매 방지 활동과 관련해 14년 연속으로 최하 등급인 3등급으로 지정했습니다. 공화당 하원 의원들이 비판 여론의 압박에 못 이겨 마지못해 총기 규제 법안 발의를 다시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심장질환 사망률 하락세가 주춤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상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민주당과 공화당의 사실상의 대선 후보들이 TV 광고에서 극명한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사실상 대선 후보인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이 하루 평균 50만 달러를 TV 광고에 쏟아붓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는 아직 시동조차 걸지 않았다고 경제 전문지 포르천이 1일 보도했습니다. 포르천은 선거 광고 분석 회사인 켄타 미디어 CMAG의 분석 자료를 근거로 클린턴 전 장관이 지난달 15일에서 27일 총 9,781건의 TV 광고를 내보내는 데 사용한 선거 자금은 600만 달러에 가깝다고 말했습니다. 주로 경합주인 콜로라도, 플로리다, 아이오와, 네바다, 뉴햄프셔와 노스캐롤라이나, 버지니아주에서 방영된 것들로 평균적으로 집계하면 하루 50만 달러를 쓴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반면 트럼프는 TV 광고 시간대를 아직 구매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규모 현장 유세와 트위터 등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그리고 언론 매체 출연을 통한 선거 운동에 주력하고 있는 트럼프는 나는 TV 광고가 필요하지 않다고 공공연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뉴저지 저지3의 윤여태 시의원이 이해할 수 없는 문제로 윤리위원회에 회부돼 견책 처분이 내려지면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내년도 저지3 시장 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윤 의원을 견제하기 위한 움직임이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뉴저지 저지3 시의회 윤리위원회는 지난달 28일 심의를 열고 지난 2013년 윤여태 시의원이 자신이 20년간 회장으로 있던 단체의 예산안에 찬성표를 던진 것은 뉴저지주 윤리법을 기술적으로 위반한 것에 해당한다며 견책 처분을 내렸습니다. 뉴저지주 윤리법에 따르면 공무원은 재정적 이득과 관련된 어떠한 사안에 대해서도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견책 처분은 당장 윤 의원의 시장 후보 행보에 큰 걸림돌이 될 전망입니다. 정가 일부에서는 2017년 저지3 시장 선거에 출마할 윤 의원에게 타격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실제 윤리위원회가 문제 삼은 센트럴 애비뉴 스페셜 임프루먼트 디스트릭이란 단체에 배정된 예산에 찬성표를 던진 것은 2013년의 일로 3년이 지났습니다. 이 같은 사실은 2014년 캠레지 램찰 전 시의원이 윤리위원회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알려지게 됐습니다. 윤 의원은 당신은 시의원에 당선된 지 2개월밖에 되지 않았고 위원장이 법률적인 자문을 전혀 해주지 않아서 기권표를 던져야 한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고 해명했습니다. 한편 저지3 의원 중 윤리위원회로부터 견책을 받은 건 윤 의원이 최초로 알려졌습니다. 뉴저지주 한인회가 추석맞이 대잔치 등 후반기 주요 행사 일정을 발표했습니다. 올해로 15회째를 맞는 뉴저지 추석맞이 대잔치는 오는 9월 24일과 25일 이틀 동안 뉴저지 리치필드 파크 뉴 오버팩 공원에서 개최됩니다. 한인회는 올해 행사는 중국계 등 아시안들의 참여를 위해 협의 중이라며 예년보다 더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추석잔치 대회장은 김진국 전 회장이 맡게 됩니다. 한인회 임원이사회는 제71주년 광복절 기념 행사를 8월 15일 한인회관에서 열기로 결정했습니다. 지난해에는 버겐 카운티 청사에서 기념식을 열었지만 한인회관에 개최하는 것이 광복절 행사의 취지에 더 적합해 장소 변경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는 북한을 인신매매 방지 활동과 관련해 14년 연속으로 최하 등급인 3등급으로 지정했습니다. 한편 한국은 14년 연속 1등급을 유지했습니다.
국무부가 30일 발표한 연례 인신매매 실태 보고서에서 북한은 2003년 이후 14년째 3등급에 포함됐습니다. 한국은 14년 연속 1등급을 유지했습니다. 3등급 국가는 인신매매 방지를 위해 최소한의 기준도 충족하지 않고 이렇다 할 개선 노력도 보이지 않는 나라들을 의미합니다. 북한과 함께 3등급에 속한 나라는 알제리, 미얀마, 감비아, 하이티, 이란과 러시아, 수단 등 27개 나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1등급 국가는 미국의 인신매매 피해자 보호법에 정해진 최소한의 조건을 완전히 충족하는 나라들로 미국과 영국, 스위스, 스웨덴, 오스트리아, 핀란드 등 36개국이 포함됐습니다. 보고서는 북한은 강제노동, 성매매를 당하는 남성, 여성, 아동의 근원이 되는 국가라고 지적했습니다. 총기 규제를 자유 억압과 동일시하며 총기 규제 입법에 부정적인 미국 공화당 하원 의원들이 비판 여론의 압박에 못 이겨 마지못해 총기 규제 법안 발의를 다시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기 규제 문제가 실패한 워싱턴 정치의 대표 사례로 부각되며 비난이 쇄도하자 폴 라이언 하원 의장은 새로운 계획을 밝혔습니다. 테러 조직이 새로 가담자를 모으거나 극단주의를 퍼뜨리는 것을 막기 위한 법안을 만들면서 이 법안 안에 테러 행위에 나설 것이라고 의심되는 사람들에게 총기를 팔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겠다는 것입니다. 지난달 10일 발생한 올랜도 총기 테러를 계기로 지난 20일 상원에서는 4건의 총기 규제 법안이 상정됐지만 모두 부결됐으며 하원에서는 총기 규제 관련 법안의 표결조차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이에 일부 민주당 하원 의원들은 하원 본회의장에서 26시간여 동안 연좌농성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이를 관심 끌기용 쇼라고 비판했던 라이언 의장도 입장을 바꿀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여론조사기관 갤럽이 올랜도 테러 발생 다음 날 발표한 설문조사에서 비행 금지 대상자에게 총기를 팔지 말아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응답자의 71%, 총기 규제를 더 강화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도 55%를 기록했습니다. 혼다 아큐라 차량의 일부 모델에 대해 연방당국이 운행을 중지하라는 경보를 발표했습니다. 충돌 시 에어백이 터질 가능성이 50%에 달한다는 이유입니다. 2001년에서 2003년형 혼다 아큐라 자동차 일부 모델에 운행 중단 경고가 내려졌습니다. 장착된 다카타의 에어백 인플레이터가 충돌 시 폭발할 수 있다는 이유입니다. 해당 모델은 2001년에서 2002년형 혼다 시빅, 어코드, 2002년에서 2003년형 아큐라 TL, 2002년형 혼다 CR-V와 오디세이, 2003년형 아큐라 CL, 2003년형 혼다 파일럿 등입니다. 이 모델들은 2008년에서 2011년에 에어백 문제로 리콜돼 수리를 받았지만 아직도 30%가량이 수리를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앤서니 폭스 교통부 장관은 30일 발표한 성명에서 실험 결과 이 차량들의 에어백 폭발 확률이 50%에 이르렀다며 수리를 위해 딜러로 가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운행하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다카타의 에어백 결함으로 리콜된 다른 모델 차량들의 폭발 확률은 1% 미만입니다. 한편 다카타 에어백 결함으로 미국 내에서 사망한 10명 가운데 8명이 이 모델 차량 탑승자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에서 심장질환 사망률 하락세가 주춤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30일 의학협회 순환기내과지가 공개한 논문에서 미국인 심장질환 사망률의 하락 추세가 거의 멈춘 것으로 파악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심장질환은 거의 100년 동안 미국인 사망 원인 1위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011년 이후 2014년까지의 심장질환 사망률의 하락폭은 연평균 1%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전 10년 동안의 평균 하락률이 3.7%였던 것과 비교됩니다. 미국인들의 심장 관련 질환이 줄어든 것은 금연 캠페인과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 혈압과 콜레스테롤을 다스리는 약의 발달 등이 주된 이유였습니다. 2013년이면 미국인 사망 원인 1위라는 오명을 암에 넘겨줄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습니다. 연구를 주도한 스테판 시드니 박사는 2015년 3분기 예비 자료에서 심장 질환 사망률이 2014년보다 높았다며 만약 연간 통계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온다면 트렌드는 완전히 뒤집히는 것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헐리우드 길거리에서 배트맨 등 영웅 캐릭터로 커스튬한 뒤 호객 행위를 하는 이들의 활동 공간이 제한될 전망입니다. LA시 의회는 관광객들과 사진을 찍어주는 대가로 돈을 받는 일명 스트릿 퍼포머들의 지나친 호객 행위를 제한하기 위해 허가증을 발급받도록 규제하고 활동구역을 지정하는 조례안을 오늘 통과시켰습니다. 조례안에 따르면 스트릿 퍼포머들은 매일 아침 시에서 발급하는 허가증을 받아야 하며 허가증이 20개로 제한돼 있어 선착순으로 발급받게 됩니다. 또 헐리우드 블러버드 선상의 각 건물 출입구와 교차로에서 5피트 떨어져 있는 곳에서 활동해야 하며 법을 위반할 경우 3개월가량 허가증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한편 경찰 보고서에 따르면 관광객 5명 중 1명은 지나친 호객 행위로 불쾌감을 느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위탁 가정 아이들을 위해 학용품과 책가방을 전달하는 사랑의 책가방이 오는 7월부터 시작됩니다. 한인 가정상담소는 오는 새학기를 맞아 7월 한 달 동안 아시안 위탁 가정 아이들의 학용품과 책가방을 후원받는 사랑의 책가방 캠페인을 전개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4년부터 진행된 사랑의 책가방 후원 행사는 지역 커뮤니티의 후원으로 학교 수업에 필요한 필기 도구와 준비물을 담은 책가방을 마련해 가정 형편이 어려운 아시안계 위탁 가정 어린이들에게 전달되고 있습니다. 후원은 책가방을 직접 마련하거나 후원금을 기부하는 방식으로 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한인 가정상담소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월드 리포트입니다. 한국 국적기 항공사 스튜디오스가 가장 예쁘다면 자랑일까요? 80세가 넘어도 밝은 웃음으로 승객을 맞는 할머니 승무원의 서비스가 더 편해 보입니다. 달리는 버스 안. 한 남성이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맞은편 여성 승객의 얼굴에 발길질을 해댑니다. 이 여성은 80세의 올슨 씨. 남자는 올슨 씨의 얼굴을 잡고 바닥에 쓰러뜨리기까지 합니다. 이번엔 무릎 꿇은 올슨 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사정없이 때립니다. Pun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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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 know, sort of like this. Yeah. What in the hell did he do that for? 버스 기사인 60세 여성이 말려봤지만 오히려 남자에게 밀리고 목을 졸립니다. 버스 기사가 열쇠를 가지고 뛰쳐나가는 기질을 발휘한 덕에 폭행 사태는 마무리됐지만 올슨 씨는 눈에 멍이 들고 코뼈를 다치는 부상을 입었습니다. 미국 일부 도시에서는 버스 기사에 대한 공격 사건이 작년보다 20% 증가하는 등 버스 내 폭행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버스 문이 열리자마자 다짜고짜 기사의 머리를 공격하는가 하면 장애인석에 앉아있는 앞 못 보는 노인을 주먹으로 무자비하게 때리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특히 힘없는 노인을 노린 강도와 폭행이 잇따르자 미국에선 지팡이, 호신술 등을 배우는 사람들이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Make you feel young, give you more energy. You know how to protect yourself. If not, what happened? You let him suck it to you? No way. 전문가들은 언제 어디서 발생할지 모를 묻지마 폭행에 대비해 방어 기술 하나쯤은 알아두는 게 도움된다고 조언합니다. I'm going for targets like the eyes, the throat, okay, and the groin. 또 폭행을 목격했을 때는 정의감에 섣불리 나서지 말고 일단 자리를 피한 뒤 구조 요청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재외동포재단의 신임 이사장으로 주철기 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이 내정됐습니다. 전임 조규형 이사장은 지난 2013년 6월 취임해 임기를 마쳤고 신임 주 전 수석은 다음 주 초 재외동포재단의 8대 이사장으로 취임할 예정입니다. 주 전 수석은 30년 넘게 직업 외교관으로 일하다 2006년 12월 외교부에서 퇴임한 후 2013년 박근혜 정부의 초대 외교안보수석으로 임명돼 2015년 10월까지 일했습니다. 지난달 24일 JFK 공항에서 이륙 직전 엔진에서 작은 화재가 발생한 뒤 29시간이나 출발이 지연됐다 한국으로 향한 뉴욕발 인천행 아시아나항공 항공기가
인천공항 도착 직후 또다시 같은 엔진에서 연기가 발생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문제 항공기는 현재까지 운항이 중단된 채 부품 교환 등 정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전통문화전당이 8월 3일부터 12일 재외동포 청소년 30명을 초청해 전주시와 함께하는 재외동포 차세대 한국 전통문화체험과 글로벌 리더십 프로그램을 실시합니다. 대상자는 초등학교 5학년부터 중학교 2학년생이며 주재국에서 3년 이상 한글학교 과정을 마쳤거나 그 수준의 한국어 구사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항공료 외 모든 경비는 주최 측이 부담합니다. 10대를 대상으로 한 미인대회 미스틴 USA에서 수용복 심사가 사라집니다. 미스틴 USA 측은 페미니즘과 평등성의 가치가 계속 확대되고 있는 사회에서 비키니 차림의 여성을 관람하는 것은 시대에 뒤떨어진 것이라며 2016 미스틴 대회부터는 운동복 심사로 대신한다고 밝혔습니다. 운동복 착용은 어린 참가자들의 신체적 건강함의 중요성을 보다 강조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음은 시사 컬럼이 이어집니다. 안녕하십니까. 은퇴 연령에 접근하는 60대 초반분들께서 은퇴촌이나 노인 아파트에 대한 문의를 가끔 하십니다. 노후의 거주지를 결정하는 것은 노후의 삶의 형태를 결정하는 중요한 일이 됩니다. 신체적인 그 퇴행에 대비해서 지금 살고 있는 집에서 계속 살더라도 노인의 육체적인 욕구에 합당한 구조로 변경을 하든지 2층 집을 단층 집으로 바꾼다거나 큰 집을 정리하고 리타이먼트 타운에 한 유닛을 구입하거나 리즈하는 등 재정적으로 허용이 되는 선에서 대비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인구의 고령화로 도시에서 나타나는 특이한 현상 중 하나가 Naturally Organized Retirement Community NORC라고 해서 어느 날 갑자기 돌아다 보니까 동네나 아파트 전체가 노인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우리 많은 사람들이 젊었을 때 들어와 살다가 보니 어느덧 노인이 되고 과거의 시설은 노인이 되다 보니 불편해지고 개선이 필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전체 동네나 아파트를 노인들이나 장애자들에게 편리하도록 시설과 구조물을 다시 설치하고 이들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에 정부와 재단들이 재정 지원을 시작하고 있고 비즈니스 하는 분들도 이 변화를 주시해서 서비스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민의 역사가 짧은 한인 이민 1세들의 경우에 많은 분들이 은퇴 준비할 시간과 여유가 없이 갑자기 노령을 맞게 됩니다. 지금은 일을 하기 때문에 주거비를 감당하지만 조만간 은퇴할 경우에 의식주 중에 주거가 차지하는 비용을 감당하기에 큰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저렴하게 렌트를 지불하면서 거주할 수 있는 노인 아파트에 대한 문의는 그런 추세를 볼 때 자연스러운 질문이 됩니다. 입주자가 저렴하게 살 수 있는 노인 아파트는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아서 운영하는 subsidized housing인 그렇게 말을 하는데 일반적으로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것보다는 정부와 컨트랙을 맺은 민간단체들이 운영하는 노인 아파트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아파트에도 노인들만 입주하는 노인 아파트가 있지만 매우 소수이고 일반적 정부 아파트는 나이에 상관없이 모든 저소득자들에게 입주 기회를 주고 있기 때문에 모든 정부 아파트, 즉 퍼블릭 하우징에는 노인이 입주하는 할 수는 있지만 노인 아파트로 칭하지 못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정부 아파트는 얼마나 빨리 입주될 수 있는가는 알 수 없지만 일단 어느 때고 신청은 할 수 있습니다. 뉴욕시의 경우에는 특정 아파트에 입주하고 싶다고 신청할 수는 없고 5개 보로 중 2개 보로에 입주하고 싶다고 체크를 하게 됩니다. 정부는 신청자의 상태와 신청한 보로에 입주 가능한 유닛을 연결하게 되는데 때로는 한인들이 살고 있는 지역이 될 수도 있고 대개는 비한인 지역으로 연결이 될 때가 많습니다. 비한인 지역에 사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면 입주를 거부하고 다른 지역에 나올 때까지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다리는 기간이 2년을 지나면 다시 신청서를 제출하셔야 됩니다. 이 신청서는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고 검색어를 NYCHA, 뉴욕시티 하우징 어토리티 NYCHA로 시작하셔서 어플리케이션을 클릭하면 신청서가 뜨게 됩니다. 컴퓨터 사용이 불가능하신 분들은 봉사기관에 가셔서
신청하셔도 됩니다. 신청 자격은 혼자 사시는 경우에 수입이 5750불 이하, 두 사람의 경우에는 58,000불 이하이며 노인 아파트를 신청하는 경우 본인을 포함해서 사시는 분들이 모두 62세 이상이셔야 됩니다. 그러나 일반 아파트를 신청하신다면 나이가 상관이 없습니다. 정부 보조금을 받아서 운영하는 아파트로는 본인의 수입에서 3분의 1만 렌트로 지불하고 나머지는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아서 운영하게 됩니다. 민간단체에서 운영하는 정부 보조 노인 아파트는 글자 그대로 노인들만 입주하는 아파트들이며 새로운 아파트나 그 아파트의 유닛이 비었을 때에는 신청서를 발행하지만 기존 입주 대계자가 그 명단이 긴 경우에는 신청서를 발급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입주를 원하는 사람이 모든 민간단체 정부 보조 아파트 사무실을 일일이 방문하거나 전화해서 신청서를 발급합니까? 하고 문의하셔야 됩니다. 민간단체의 경우 주거지의 지역과 주소를 정확히 알 수 있으니까 신청서가 발급된다면 내가 사는 곳을 확실히 알 수 있는 장점은 있습니다. 신청서를 발급하는가가 관건이 되겠습니다. 섹션 8, 허드 202 등의 정부 보조에 의존하지 않는 비교적 저렴한 아파트는 어포더블 하우징으로 1년에 수입 증명이 제출되고 자격 조건이 맞으면 기존 시장의 렌트비보다 약간 적은 렌트비로 입주할 수 있습니다. 민간단체들이 운영하는 시니어 하우징에 대한 내역이 다행히 뉴욕시에서는 뉴욕시 노인국에서 잘 정리해두고 있습니다. 5개 보로별로 시니어 하우징에 대한 서비스를 기술하고 있는데 인터넷을 사용하면 NYC 뉴욕시티 노인국 Department for the Aging의 약자인 NYC DFTA로 로그인 하셔가지고 Benefits and Resource를 클릭하시고 그 다음에 Housing Resource를 클릭하시면 일목요연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 보로를 찍으셔야 됩니다. 해당되는 민간단체에 전화를 하셔가지고 신청 여부를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인터넷을 사용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인근 봉사기관에 문의하셔서 민간단체들의 명단을 뽑아달라고 부탁하셔서 연락을 해보시기를 권합니다. 뉴욕시 노인국은 뉴욕시티 하우징 어토리티, 뉴욕시티 하우징 프리저베이션 디파트먼트, 뉴욕시티 하우징 디벨롭먼트 코퍼레이션 등을 연결해서 노인들의 주거 대책을 마련하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화요일은 가끔 흐리면서 맑기를 반복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81도, 섭씨 27도, 밤 최저 기온은 69도, 섭씨 21도 예상됩니다. 수요일도 곳에 따라 흐리겠지만 대체로 맑겠습니다. 목요일도 가끔 구름이 끼겠고 대체로 맑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